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이번에 용인시 청원경찰이 드디어 공고가 나왔죠. 작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채 6개월이 되기 전에 시험 관련해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채용 인원은 전년이랑 동일하게 2명을 채용을 하고 필기 시험일이 5월 14일 날로 발표가 났죠. 근데 확정적으로 난 발표이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공고문을 풀이하는 영상을 좀 찍어드리려고 해요. 요번에 공고가 청원경찰만 나온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섞어서 나왔어. 원래 청원경찰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볼 가능성이 좀 높았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TO가 좀 급했는지 관련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상반기 때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추가 채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 채용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시험이 좀 지배적으로 수험가에 이제 소문이 있었다가 요번에 조금 일찍 보게 된 것 같아요. 또 하반기 시험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2번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저희가 주관처는 아니기 때문에 뭐 봅니다, 안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청원경찰은 아시겠지만은 TO가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뽑을 수도 있고 또 뭐 공무직도 비슷하긴 해요. 공무직도 전년도 용인 같은 경우에는 5번 뽑았었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일단 나온 공고문을 풀이해서 드릴 건데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통합 채용 시험 시행 계획 공고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 공고가 나왔는데 지금 하는 영상은 청원경찰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직은 일단 제외하고 청원경찰만 말씀드릴게요. 시험 공고는 4월 15일 날 발표가 났고요. 그죠? 채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9명 중에서 용인시 및 소속 기관 내에서 근무하실 분으로 2명을 채용을 합니다. 전년도 12월에도 요 정도 뽑았죠. 그죠? 자, 우선은 보면 대민 업무, 청사 내외 질서 유지 및 집단 민원인 대처, 그리고 청사 시설 방호 및 경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관련해서 개별 우대 사항이 별다른 게 없다. 다른 말로 선생님 저는 뭐가 없고요. 뭐 자격증이 어쩌고저쩌고 없어. 개별 우대 사항은 없어. 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죠? 오롯이 이걸로만 뽑으니까. 자, 우선은 근무 조건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으로 교대 근무 가능한 자라고 나와요. 그죠? 근무지에 따라 딱 주야 근무, 뭐 주야 비우니, 비우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무조건 주야 근무라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다만 이제 요거에 관련돼서 공고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면접에서도 요걸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야겠지, 그죠? 자, 한번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공무직입니다. 그죠? 행정사무원이라든지 행정사무원, 여기는 경비원도 있네요. 그죠?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이 조금 특이해. 원래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경비원을 뽑을 때 필기 시험 없이 이제 면접만 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무직은 전부 다 필기가 있고 경비원하고 환경미화원이 있죠. 청사 관리하는데 청소 업무하는 분이 있어. 그분들은 필기 없이 고령자, 막 50대, 55세 이상 분들이 좀 유리하겠지, 그치? 이런 분들은 1명 뽑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에 어디 갔어? 주차 관리를 분리해놨어. 그죠? 일부 그 조금 뭐라 그럴까 시는 아니고 군 단위에서 소속돼 있는 어떤 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채용을 할 때 청원경찰한테 주차 관리도 시키는 지역이 있긴 있어. 용인은 아니고.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분리 안 하고 겸사겸사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엄연히 말하면 청원경찰의 업무가 아니죠. 분리를 해놓은 거야. 경비원은 주차 업무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 중에 막상 합격을 하고 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해서 청원경찰의 업무가 아닌데도 그 상급자가 이제 지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걸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공고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 상급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해야 된다. 뭐 사무보조로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청원경찰이 혹은 뭐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 일도 있고 또 혹은 이제 뭐라 그래요 단속 업무를 하는 경우 단속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 좀 깔끔하게 분리를 좀 해놨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공무직에 대한 내용 아닙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내용인데 경비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설명드리는 거야. 이건 뭡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까 봐. 그죠? 자, 한번 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공통 자격 요건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선생님 제가 내년에 군대를 가는데요.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면제가 된 사람, 저는 면제됐는데 안 되나요? 뭐 돼. 그죠? 주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라고 나와요. 공통 조건. 그죠? 그래서 저는 야근은 안 되는데요. 야간 근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요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0.8 이상 시력. 요거는 뭐 교정 실업 포함해서 이거 청원경찰 공통이죠. 그죠? 자, 그리고 성별은 남자만 뽑습니다. 전년도에도 남자만 뽑았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고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거주지는 시험 공고가 4월 15일 날 나왔기 때문에 공고일 전일부터 다른 말로 4월 언제야? 14일부터 용인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어야지만 돼요. 자, 됐습니까?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케이스가 두 개인데 4월 제가 15일 날 바꿨는데요. 안 돼. 14일 날 전에 바꿨어야 돼. 14일 포함해서. 그리고 만약에 최종 면접일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최종 면접일까지 용인시 시민이어야 돼. 그 이후에는 뭐 용인이든 뭐 수원이든 그 옆에 뭐 안양이든 안산이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공고일 15일 그러니까 14일이지. 14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는 계속 어디 시민이어야 돼? 용인시 시민이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결격 사유 있는데 요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것도 한번 잠깐 짚어드리고 나갈게요. 요즘에 이제 에듀피디가 청원경찰 쪽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질문을 좀 많이 해. 우리가 주관처는 아니지만, 근데 뭐 결격 사유 같은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많이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 중에 신체가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제 누구랑 싸움이 나서 폭행죄도 뭐 이제 입건이 됐다, 혹은 뭐 벌금을 냈다, 뭐를 했다,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 근데 관련해서 벌금을 내는 거 관련해서 제가 벌금을 얼마 냈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는 벌금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중, 일반인 아니야, 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을 300만 원 이상을 냈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형을 확정된 후 2년이 안 지났으면 안 된다는 거야. 2년이 지났으면 상관없고, 그죠? 또 성폭력 관련해서 요거 있죠? 성폭력 관련해서 특례법, 요건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아동 성폭력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혹여나 해가지고 요거는 짚어드린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중요한 거 딴 거 없고, 자, 요것도 한번 짚어드립시다. 자, 요번에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증빙 여기다 있다. 요거부터 설명하자. 자, 여기 보면은 시험 과목 및 방법 전형 절차라고 하죠. 보통 이제 원서 접수를 해서 원서 접수 기간이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용인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 원서 접수 아니야. 직접 용인시청 1층에 가면은 아마 민원 창구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용인시청 1층에 종합 민원 상담 창구에 가시면은 어떻게 하면 접수를 할 수가 있죠. 접수비 5,000원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21일 목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시간이 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고, 점심시간 안 될 걸? 그렇지.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 중에 선생님 제가 지금 경비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연차를 낼 수가 없어요, 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주말에 접수하러 갔더니 닫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전체 이 시험에 접수하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면 한두 명 있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특히 원서 접수를 하게 될 때 서류가 좀 부족해가지고 더 떼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보충 서류를 갖다 낼 때 그것도 언제까지? 25일 저녁 6시까지는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원서 접수를 25일 날 하지 마셔. 그냥 그 전에 다 끝냈으면 좋겠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편 접수 안 됩니까? 다른 지역은 되는데 많잖아. 여기는 안 돼. 등기 우편 직접 방문 접수만 됩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 자,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제출하는 서류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원서 접수 시 스테이플러, 호치케스 찍지 말라는 거죠. 자, 응시원서 관련해서는 용인시 청원경찰, 그렇지, 5,000원이고, 그죠?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지. 사진도 제출을 해야 돼. 공무직은 아닌데 청원경찰은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부착해서, 그죠? 자, 그리고 이력서 붙여야 되고, 자기소개서 넣어야 되고, 직무수행계획서 넣어야 되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어쩌저쩌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그런 건 없으니까 패스하면 되고, 자,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초본,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막상 이제 몰라 월요일 날 이제 원서 접수하러 갔는데 오후 한 5시 반쯤 가가지고 선생님 초본 잘 떼우셨는데 병역 사항이 안 써 있기 때문에 다시 떼야 돼요. 아이고 시간 얼마 남았어? 이런다고. 이해되시죠? 이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접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 봅시다. 자, 필기시험 이 부분이 중요하지. 자, 필기시험은 총 이제 공무직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청원경찰 관련해서 시험 과목을 2과목을 봅니다. 일반상식 20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을 봐요. 그죠? 여기에서 40분을 주기 때문에 한 문항당 몇 분꼴로 풀어야 돼? 1분꼴로 풀어야 되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을 주었다. 자, 됐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일반상식에 해당하는 20문제 중에 용인시 역사, 문화, 시책을 포함한 5문항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소리냐면 일반 상식 안에는 정치, 경제, 생활, 문화, 스포츠, 시사 상식부터 별의별 상식이 다 들어가. 그 안에 역사도 있고 뭐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 자, 근데 그 중에서 5문제는 용인에 관련된 것만 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인시가 언제부터 용인시였고, 용인시의 엠블럼은 뭐고, 시화, 시조, 시목은 뭐고, 용인시 시책은 뭐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낸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인 관련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대부분 민간경비로는 어려워하질 않아. 민간경비로는 한 3주만 공부해도 90점, 100점 나와요. 아시잖아. 근데 일반 상식이 좀 어렵단 말이야.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랑 용인이랑 어디가 그래? 경기도청이 그렇지.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상식을 보고 경기도에 관련된 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관련된 상식을 시험 봐. 용인도 마찬가지로 용인에 관련된 상식 문제를 5문제 낸다. 요걸 싹 다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에듀피디가 강의를 따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강의가 없었을 때는 용인을 그러면 혼자 따로 공부해야 됩니까? 막 이런 문의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강의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쉬워졌죠. 그죠? 자, 이런 장점이 또 에듀피디에 있고. 자, 그다음 합격 기준 봅시다. 자, 선생님, 청원경찰은 100점 만점 기준에 40% 이상, 즉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죠? 한 과목에 20문제니까 과목별로 8문항 이상은 맞춰야 돼. 그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저 40점 맞았습니다. 그런다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자르는데 그냥 2명 뽑잖아요. 그럼 2등 안에 들면 됩니까? 그럼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다. 채용 인원, 여기 있구나. 채용 인원의 3배수기 때문에 총 필기에서 합격하는 분들은 6명이 될 거예요. 만약에 6등 하신 분이 동점자가 나오면 7명이 합격할 수도 있어. 자, 이해되시죠? 자, 어찌됐건 필기는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데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냐면 80점 초반대면 가능합니다. 80점 초반대면 가능해. 이해되시죠? 시험 문항 자체가 어렵지 않아. 이거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점수예요. 자, 그나마 고무적인 게 국어라는 과목이 안 들어가잖아. 국어 들어가면 한 달 내로는 좀 어렵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요 필기 합격자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용인은 체력 시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체력 없어. 인성 검사를 보게 돼요. 그죠? 필기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인성 검사를 보게 되고 요것도 에듀피디에서 별도로 강의를 해줬죠. 제가 했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게 아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전형 절차에 보니까 서류 전형이 있고 필기 시험이 있고 인성 검사 있고 면접 있고 합격 결정이 되는데 선생님 서류 전형이 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자만 나오면은 제가 경력이 없는데 제가 자격증이 없는데 뭐가 없는데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대가 들어가지가 않아.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서류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제한 조건 얘기 드렸죠. 남자여야 되고 군대 갔다 오거나 면제돼야 되고 혹은 뭐 이렇게 어디 뭐 전과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4월 14일부터 용인 이전에 4월 14일을 포함해서 용인 시민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잖아. 그거 맞냐 안 맞냐 한 거야. 그죠? 그래서 보통 2명을 뽑았을 때 원서 접수를 60에서 한 70명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한두 명 뭐 얼토당토 않고 사실은 제가 수원 사는데 경험 삼아서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그죠? 여기서 뭐 서류가 높아가지고 점수가 플러스가 돼. 전혀 없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됐죠? 자,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자, 시험 관련해서 필기 시험을 이렇게 보고 면접을 보고 면접도 이제 면접 강의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에듀피디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필기 합격이 됐다. 합격자 발표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에듀피디에다가 이제 필기 합격 수기 쓰신 다음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제가 에듀피디에서 강의 듣고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즉시 면접일까지 그 면접 강의를 열어주죠. 청원경찰에 맞춰진 거. 그거 보고 가면 돼. 거기에서 교수님이 용인시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그리고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그리고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물론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면접에 반추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준비를 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뭐 딴 거는 필요 없고 뭐 월급이 있는데 뭐 이거는 어차피 딴 데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복무, 근무 조건. 자,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원서 접수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빨리 접수 관련해서 하시고 그리고 필기시험 5월 14일이에요. 그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그죠?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야. 자, 그리고 필기 합격자 발표를 5월 19일 날 나온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한 1, 2주 뒤에 면접 시험 보기 때문에 이때 필기 합격자 발표난 날 바로 합격 수기 쓴 다음에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이날이나 이 다음 날부터는 면접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됐죠? 자, 나머지 거는 볼 필요 없고 자, 요거 닫고 어디 갔어?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봅시다. 자, 용인 관련해서 어디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처음에 이제 커리큘럼 설명이에요. 이제 막상 이제 그래 이제 에듀피디에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나 이 인성검사는 나중에 보지만 자기소개서 먼저 내잖아, 용인 씨. 이 관련해서 이 자기소개서 강의가 4강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그냥 2-3번 봐도 돼. 자, 근데 이 시간대를 딱 보면은 한 강당 40분에서 짧은 거는 16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는데 뭐 한 2시간, 배속 한 2배속으로 하면 1시간 반이면 다 본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면접에 유리하기 위한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보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용인시 지역 상식.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내용을 자, 따라합니다. 이회독 한 번 보지 말라는 거야. 제가 선생님 용인에서 평생 살아서 용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닐걸. 막상 보면은 특이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대한 소개, 역사, 그리고 실행 정책 관련해서 용인 비전부터, 그죠? 자체 세부 계획까지 쭉 내용이 나오고 만약 이 부분 파트를 시험 문제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라는 예상 문제까지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 보고 시험장 가시면은 그 5문제는 챙길 수가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서박사 탑 일반 상식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서 26강이 있어. 보통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25문항을 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식에서도 역사랑 사회 파트를 조금 세게 내는 경향이 있어. 뭐가? 용인시가. 근데 이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상식 난이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
대신 용인 상식 부분이 조금 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은 처음에 일반 상식을 공부를 먼저 하시고 요것도 한 2배독 하셔야 돼. 그죠? 이 안에 뭐 사회, 뭐 역사 뭐 다 들어가 있어. 금융 상식부터 뭐 요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은 그 뭐예요?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어적인 설명부터 쭉 해 주신다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신 시사 상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로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국사와 사회, 요거는 조금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이 일반 상식에 들어가는 그 역사 파트나 사회 파트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요거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공부하는 대신 뭐부터 들어가야 돼? 문풀 들어가야 돼. 됐죠? 됐죠? 만약에 시간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여유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같은 강의 2번, 3번 봐가지고 일반 상식은 다 끝냈는데 한국사 보면 안 됩니까? 아이 그럼 봐야지 당연히. 그죠? 다만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사회도 그렇고 구급 공무원 난이도도 조금 다뤄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합격하려면 여러분들이 80점 초반대, 한 82점 정도로 잡으시다. 요거를 맞아야 되는데 막상 합격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합격이 되냐면 민간경비로는 90점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 2주, 3주 공부해도 거의 90점, 95점 나왔다, 100점 나왔어요. 이제 2주 공부했는데 민간경비로는 100점 나왔어요. 이런 분들 세고 셌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요건 그냥 공부하면 돼. 여기 있잖아. 민간경비론. 그죠? 자, 근데 시험 관련해서 이 일반 상식이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 상식은 여러분이 75점 정도 맞아도 75점 정도 맞아도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이건 길게 공부했다, 짧게 공부했다 내용이 아니라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일반 상식을 뭐 어디 뭐 기사를 스크랩해야 됩니까? 뭐 어디 공단에 있는 뭐 일반 상식 자료를 공부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요번 시험 관련해서 한 달 미만 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관련해서 어디 갔어? 민간경비론 있죠? 요거 강의도 별로 없어. 요거 보고서는 한 90점, 100점 나오면 되는 거고 일반 상식이 좀 걱정되는데 일반 상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공부, 용인 상식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최신 시사 상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한국사랑 사회도 공부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안 남는다라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의 일반 상식 목표는 75점이잖아. 그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 보는 문풀 있죠? 요걸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 제가 다 공부했는데 요 한국사랑 사회 단기 속성 파트는 제가 공부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이틀은 남았어요. 하루는 남았어요. 이럴 때 보여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송강호 이거 파이널 민간경비론 특강이라고 있어요. 원래 민간경비론이 아시다시피 경비지도사에 들어가는 시험 과목이야. 자격증. 그죠? 에듀피들이 이제 청원경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금 강의가 좀 더 자세하죠. 이 관련해서 이건 뭐냐면 청원경찰의 문제가 민간경비론 문제도 어려워가지고 야 이건 자격증에서 도저히 내지 않을 만한 난이도다라고 하는 게 보통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런 거 다 잡아주는 거야. 심화 특강이라고 보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모의 특강이기 때문에 요거를 마지막으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민간경비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문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정부청사관리본부 그쪽만 빼고서는 기출문제를 공개한 곳이 여태까지 단 한 군데도 없었잖아. 아름아름 우리가 문제를 복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험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의 사람들이 경비지도사에 있는 민간경비론 기출문제를 별도로 단과로 돈 주고 막 사고 그랬다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안 붙여드렸었는데 별도로 에듀피드에 전화해서 이거 패키지에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별도로 뭐 단과로 따로 살라니까 돈이 비싼데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라는 문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붙여드린 거야. 이해되시죠? 요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해야 되는 점수는 민간경비로는 90점, 95점이 되어야 되고, 그죠? 일반 상식 같은 경우에는 몇 점? 75점 이상 나왔다. 선생님 제가 70점 나왔는데 민간경비론에서 95점이 나와가지고 평균 점수가 82점 5점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이런다고 상황이.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다만 용인이 특례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원도 그렇습니다만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하반기 때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은 못하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무슨 어디 뭐 굿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반기에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못해. 다만 시험 관련해서 보통 이 용인시를 준비하는 분들, 경기도 사람들은 특히나 시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요번에 공고 나왔으니까 내가 용인시 것만 볼 겁니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30일 과정 있죠? 요걸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선생님 제가 용인도 볼 거고요. 선생님 제가 경기도도 볼 거고요. 혹은 뭐 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라든지 혹은 뭐 다른 시험 내가 볼 수 있는 거 몽땅 다 볼 겁니다 하는 분들은 여기 프리패스 보이죠? 프리패스. 요걸로 한 180일이나 1년짜리로 좀 길게 준비해서 볼 수 있는 공고문, 공고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보내드리잖아. 다 보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조금 장기 플랜으로 준비하는 거. 반대로 난 길게 공부하기 싫다. 요번에 그냥 후끈하게 끝내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하는 분들은 요걸로 공부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필기가 도입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전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도입돼 가지고 그 전 그에 대한 이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여기 지역에서 청원 경찰을 내가 막 2년을 준비했다, 3년을 준비했다 없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수생이 없는 만큼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직은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원 경찰 합격하려면 92점을 맞아도 떨어졌는데요. 이런 지역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용인 관련해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